작년에도 한 2,700 조금 넘겼던 것 같습니다. 월 배당의 배당률도 좋은데 이제 좀 투자가 망할 가능성도 제로고, 그리고 좀 세상에서 좀 가장 안전한 ETF를 소개해 주신다고 이제 또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오늘도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달팽이 주식에 출연하게 됐고요. 네네. 주식 쇼퍼라고 합니다. 보통 저는 주로 배당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주식 쇼퍼님이 받고 계신 월 배당금과 연 배당금은 어떻게 되세요? 월 배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전 들쭉날쭉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 배당을 얘기하면 정말 극과 극이고요. 네네. 연 배당으로 이야기하면 작년에도 한 2,700 조금 넘겼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보수적으로 비중을 좀 조절할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세 번째 인터뷰에서 월 배당의 배당률도 좋은데 이제 좀 투자가 망할 가능성도 제로고, 그리고 좀 세상에서 좀 가장 안전한 ETF를 소개해 주신다고 이제 또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이유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종목이랑?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었었고요. 네네. 미국의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뭐 몇 개 예시를 들었었는데, 저는 SGOV라는 단기 채권 ETF를 소개드렸었고요. 네네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배당률이 이제 5%가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5.0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게 뭐 한 달에서 최대 3개월 수준의 미국의 단기, 말 그대로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인데, 3개월 내에 미국이 망할 가능성이 없으면, 망하지 않으면 네네. 원금이 보장되고 사실상 원금 보장되면서 계속해서 월 배당을 주는 ETF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뭐 언제 산다라는 거는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가 현금이 뭐 원화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원화를 좀 가지고 있으면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단기 채권 ETF 사셔도 되고요. 네네. 반대로 내가 달러로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았다, 혹은 뭐 현재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마땅히 살 게 없다라고 할 때, 그때는 바로 그냥 사두면 좋다라는 뜻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환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쵸. 만약에 내가 사서 이걸 나중에 팔려고 했는데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그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굳이 그 환율까지 내가 고려해서 투자하기에는 규모가 좀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대다수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데 살 게 없다 할 때 사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뭐 이거를 비중을 몇 프로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금 대신 보유하기에는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이 바로 단기채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아무래도 뭐 최근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단기채를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또 이제 워렌 버핏 버크셔에서의 4분기 포트폴리오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네,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게, 이번에도 또 주식을 팔고 네.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어요. 뭐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은 뭐 스파이나 뭐 VOO 같이 S&P 500 ETF 아주 소량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팔아버리고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은행주나 통신주까지 주식을 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뭐 누가 보기에는 뭐 요즘에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작년에 워렌 버핏이 애플을 다 팔아서 손해를 봤다. 왜 그걸 팔았느냐? 가지고만 있었어도 돈을 벌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투자하시면은 일 단위 수익률, 월 단위 수익률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는데, 연 단위로 조금 더 길게 봐서, 우리 인생은 기니까요. 그렇게 한번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네. 그 이번에 좀 절세 계좌 같은 게 좀 혜택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쇼퍼님은 좀 어떻게 대응해 가시는 편이세요? 저는 절세 계좌, 뭐 저는 다행이라면 다행이고요. 예. 저는 절세 계좌에서 사실 ETF를 투자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ISA는 전부 국내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물론 IRP에서는 이제 S&P 500 ETF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ISA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비중을 100%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뭐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이 추가로 나온다라고 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주식을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라 보시면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들이 절세 계좌에서 S&P 500 ETF를 살 때는 나는 장기 투자할 거라고 사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10년, 20년 가져갈 거라고 샀는데 고작 세금이 더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주식을 판다?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결국에 또 장기 투자가 실패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세금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내가 뭐 여기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내는 거고, 뭐 내기 싫지만 어떻게든 줄이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판다? 그거는 틀린 말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IS에 없을 때도 잘만 투자했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세금을 내면은 어쩔 수 없다 이거지. 세금이 추가로 나온다, 아, 내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세금이 내게 됐으니까 주식을 팔아야겠다,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투자 관점이 잘못된 거죠. 처음에 투자했을 때 생각 자체가 틀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배당 투자나 이제 미국 주식을 요즘 되게 열심히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좀 같은 일반인 투자자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방금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네.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투자할 때 뭐 저도 그랬었고요. 다들 사실 비슷할 것 같아요. 특히 뭐 사회 초년생이나 나이가 어릴수록 네네. 당장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네, 내가 20대면은 20대 말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 뭐 30살 초반에 부자가 되고 싶다. 뭐 1년, 2년 안에 뭐 100%, 200% 수익을 내고 싶다. 그렇게 뭐 상상만 해도 좋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뭐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 장기 투자의 전체 수익률을 올려가는 그것을 목표로 해야지, 단기적으로 100%, 200% 대박을 낼 거다, 전체 몰빵해서 100%씩 수익을 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그 단기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현금 대신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 정도로 제가 추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댓글 보니까 좀 오해하셔서, 그래서 SGOV에 뭐 몰빵하면 되나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나 지금 현금 100%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거하고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생각보다는 전체 중에서 내가 위험도를 얼마나 가져갈까. 주식을 80% 가져가면 현금을 20% 가지고 갈 거다. 그 현금 20%를 진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대신에 다만 그 20%는 단기 채권으로 사두면 어쨌든 월배당도 나오고 뭐 5% 정도의 연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떨어졌다면 그때 그걸 팔고 며칠 뒤에 사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식쇼퍼님의 투자관이나 그동안 해온 투자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뷰하실 때마다. 네. 혹시 그 책도 집필하셨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다 담겨 있나요? 배당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넣었고요. 네네. 근데 책을 본다고 해서 딱 이 종목 사야 합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딱 책 보자마자 그래서 이 종목을 사야겠다, 이 사람이 이걸 추천했다,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반면에 뭐 내가 배당주를 어떤 관점에서 골라야 하는지, 왜 배당주를 투자해야 하는지, 뭐 혹은 투자 아이디어나 그 마인드셋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자라고 하는 게 오늘 시점 그리고 내일 시점에서도 지금 뭐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뉴스는 바뀌거든요. 경제 상황이라는 것도 바뀌고 어떤 종목이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탁 콕 이 종목을 집어서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자산을 배분하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 그 내용들이 책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식쇼퍼님, 그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배당주도 정말 좋고요. 저는 국내 주식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절세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라고 하는 게 딱 정답이 하나만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항상 남들이 욕하는 거, 그게 오히려 내년에, 내후년에는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혹은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추가로 구독자분들 중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뭐 주식쇼퍼님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네, 채널 가보시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책을 보시는 방법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예, 찾아보시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부터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셰프님. 네, 감사합니다.